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아가는 거만이 축구 분석가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무패 2021년 23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3회차는 보니까 이제 유럽 축구가 이제 폐막을 했죠. 일단 뭐 이제 다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유럽 리그고, 일단 23회차 보니까 J리그 20라운드 그리고 K리그 19라운드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제1번 경기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북 현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5승 3무 8패 리그 7위에 위치해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무고사 선수. 무고사 선수가 뭐 인천에서는 뭐 공격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죠. 무고사 선수 이번 시즌 2골. 지난 라운드 뭐 수원 FC전 그 경기 종료 1초 전 PK 동점골. PK를 얻어내죠, 인천이. 수원 FC가 거의 승리를 하나 싶었는데 이 10초를 못 버텼어요. 10초를 못 버텨갖고. 그래서 그 PK골을 성공시키죠. 무고사 선수.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뭐, 지난해도 무고사 선수, 지난 시즌에도 12골 2도움 기록했었죠. 반면에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의 전북현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엔 선두에서 2위 자리까지 내주고 3위까지 추락한 상태고, 최근 뭐 리그 3경기만 봐도 3연패예요. 전북 현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 이번 시즌 9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대구전도 그동안 거의 요 근래에 대구한테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북현대가 대구 FC 천적이었죠. 근데 대구한테도 졌어요. 결국에 이 에드가 선수랑 이 세징야 선수를 막지 못하고 세징야 선수한테 결승골 헌납하면서 1대0 허망한 패배. 리그 3위까지 추락한 상태예요. 길수의 쪽집 캐픽 보면 1대2 전북 현대의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 최근 뭐 부침을 겪고 있는 전북이기는 하지만, 인천보다 솔직히 전력상 전북이 우위고, 인천이 최근 수비감에 좀 불안함이 있죠. 불안감의 여지가 있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북이 5승 2무거든요. 5승 2무의 절대적 우위이므로 제가 볼 때 전북이 연패를 끊고 승리를 할 타이밍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원정팀 전북 현대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 대 울산 현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4승 10무 4패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주민규 선수. 이번 시즌 9골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이제 월드컵 2차 예선 그 엔트리가 발표가 됐죠. 이 주민규 선수가 전방 그 공격수 자리에 뽑히나 안 뽑히나, 뽑혀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못 뽑혔어요. 결국에는 뭐 주민규 선수 국가대표에, 근데 지금 같은 꾸준함이면 제가 볼 땐 조만간 국가대표에는 승선할 것 같아요. 지난 성남 FC전 2대2 홈에서 아쉬운 무승부 기록한 제주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지난 성남 FC전 한 골 추가해서 리그 9골, 그래서 시즌 지금 9골. 뭐 보니까 일류첸코 선수랑 득점선도 공동 1등이네요. 공동 1위.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안현범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송주훈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 울산 현대 잘 나가고 있어요. 일단 리그에서 9승 6무 2패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고, 울산 현대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윤빛가람 선수. 윤빛가람 선수 이번 시즌 3골 3도움. 지난 포항전 그림 같은 프리킥골.
야, 구석으로 그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구석으로 그냥 박아버리면 이거 강현무 선수도 뭐 반사신경이 좋은 강현무 선수도 뭐 손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윤빛가람 선수의 기가 막힌 프리킥 그 결승골로 1대0 승리. 야, 리그 2연승 이어가서 선두를 공고히 한 울산 현대였고, 뭐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레프트백 홍철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필수의 쪽집게픽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울산이 뭐 최근 제주 원정에서 강하기는 했으나 제주가 홈 경기의 연전이거든요. 그래갖고 체력적으로 유리하게 홈 경기에서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그 뭐 최근 주민규 선수의 그 가공할 만한 득점력 뭐 이렇게 볼 때는 제주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업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주가 주민규 선수가 또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골을 앞서요.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일본 J리그 가시와 레이솔 대 콘사도레 삿포로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가시와 레이솔 리그에서 4승 2무 9패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고 가시와 레이솔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에사카 선수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뭐 이번 시즌 2골 2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가시와에서 뭐 4시즌째 뭐 뛰고 있는 뭐 팀을 대표하는 간판 공격수다 보면 될 것 같고 야, 이 가시화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새로 영입한 용병이죠. 뭐 미드필더 뭐 안첼로티나 뭐 수비수 에메르송 선수 같은 선수들이 적응이 실패했어요. 아, 적응이 실패해서 좀 실패한 영입이 되어가고 있고 뭐 가시화 레이솔 같은 경우에 뭐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 경기 선전 끝에 1대1 무승부는 기록했지만 여전히 그 주전 핵심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토시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타카시랑 소메야 선수가 둘 다 빠져 있어요. 결국에서 이 주축 뭐 공격진 미들진 뭐 수비진의 주축 선수들이 곳곳에 다 빠져 있는 가시와 레이솔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콘사돌의 삿포로 리그에서 5승 3무 6패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고 콘사도레 삿포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앤더슨 로페즈 선수가 브라질 국적 선수죠. 12골 리그 12골로 득점 단독 선두 뭐 지난 라운드 시미즈전도 리그 12호 골 1골 기록했네요. 뭐 삿포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차나티프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길수의 쪽집게 픽 0대1 삿포로의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가시와 레이솔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수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여전히 경기력이 부진한 상황. 콘사도레 삿포로의 로페즈가 최근 발끝이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이 로페즈 선수의 카운터어택 한 방으로 충분히 가시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가 볼 때 원정팀 콘사도레 삿포로의 한 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K리그 성남FC 대 수원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성남FC 리그에서 4승 5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성남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미울리치 선수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뭐 지난 뭐 제주 유나이티드전 야 성남FC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거의 3주 만에 경기를 재개를 했는데 야 경기 감각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야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이 미울리치 선수와 한 골 기록했죠. 리그 5호 골 기록해서 2대2 무승부 지난 라운드 제주 원정 2대2 무승부 기록한 성남FC였고 성남FC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좀 크죠. 주전 핵심 수비수 리차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거의 수비진의 한 80%를 차지하는 선수인데 이 리차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뭐 그 공백은 마상훈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고요. 반면에 수원FC 리그에서 4승 6무 8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수원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스 선수 뭐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7골 4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인천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이거 다 잡은 승리를 그 10초를 못 버텨갖고 10초를 못 버텨서 2대2 무고사 선수한테 PK 내주죠. 2대2 무승부 아쉬운 승부였고 지난 인천전 뭐 라스 선수 같은 경우에 리그 7호 골 기록했어요. 한 골 기록했죠. 아쉬운 건 PK를 실축했어요. 전반전에 PK를 얻었는데 이걸 실축을 했죠. 라스 선수가. 그걸 넣었더라면 만약에 수원 FC로 좀 추가 많이 기울었을 텐데 좀 PK를 놓친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뭐 길수의 쪽지 캐픽 보면 1대0 성남 FC 승리 예견하네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 그 주전 핵심 수비수 박지수 선수도 퇴장당하죠. 퇴장. 아이고, 이 경기 종료 17분 PK를 내준 게 이 박지수 선수가 핸들링 반칙하죠.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 결국에는 수원 이제 김천 상무 입대하죠. 수원 FC에서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였어요. 아유, 소금 나눠주고 참 행사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 소금이 행복의 소금은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수원FC도 주전 핵심 수비수 박지수 선수 퇴장된 게,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 정재용 선수 부상으로 빠지는 수원FC예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성남FC가 최근 2부 리그 시절 포함 수원FC에게 굉장히 강했죠. 최근 두 팀 2부 리그 포함 최근 맞대결 5번 4승 1무예요. 4번이나 이겼어. 성남FC가 4승 1무. 성남FC가 4승 1무로 절대적 우위인 상황. 양팀 모두 핵심 수비수들의 공백이 있는데, 이 성남 같은 경우에 이 리차드 선수가 빠진 자리 마상훈 선수가 굉장히 제일 잘 메꿔주고 있어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수원FC는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박지수 선수가 빠지거든요. 그럼 박지수 선수가 빠지는 수비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이냐? 이 곽윤호 선수가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곽윤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박지수 선수의 이 빈자리를 대체할지는 제가 볼 땐 좀 미지수. 결국에 이 수비진의 차이에서 제가 볼 땐 갈릴 것 같아요. 이 뮬리치 선수의 이 발밑도 중거리슛도 잘하죠. 하지만 이 뮬리치 선수의 제공권을 수원 FC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원 FC가 크게 휘둘릴 공산이 커 보이는 매치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골차 성남 FC의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K리그 FC서울 대 수원 삼성 경기네요. 일단 홈팀 FC서울 리그에서 4승 3무 7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FC서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나상호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라운드 강원전, 이 강원전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 결국에는 득점 취소됐죠. 업사이드 득점 취소됐고, 이 경기 종료 이제 거의 후반 로스타임 들어가는 시점에서 강원 FC한테 PK를 내주죠. 근데 이 PK 강원의 이 실라디 선수가 PK 창고를 이 양한빈 골키퍼가 막아요. 이거는 승점 3점짜리 슈퍼 세이브예요. 결국에 양한빈 선수가 이 PK 내줬다? 그럼 제가 볼 땐 1대0으로 그냥 강원 FC가 이기고 끝났을 거예요. 이 안도의 무승부. 지난 라운드 이 양한빈 골키퍼의 빛나는 한판 승부였다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FC서울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고요한 선수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수원 삼성 잘 나가고 있어요. 이 박건하 감독이 팀을 굉장히 진두지휘 잘하고 있고, 이 메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아니죠. 유스 출신의 메탄소년단들이 진짜 K리그를 휩쓸고 있어요. 결국엔 수원 삼성 이들의 활약 바탕으로 결국엔 수원 삼성 리그 2위까지 이러다 우승하는 것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리그 2위까지 점프한 상황. 리그에서 8승 6무 4패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수원 삼성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리치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광주전 난타전 끝에 3대4 광주가 후반 45분 골 넣쳐 비겼다 했는데, 이기재 선수 국가대표 오늘 발표한 엔트리 국가대표 승선했죠. 이기재 선수 축하드리고, 이기재 선수가 역전골 로스타임 2분 결국에는 4대3 역전승. 이 수원 삼성 경기 보면 이번 시즌 약간 운도 있지만은 비길 경기 이기고, 그래서 이 승리의 바이러스, 결국에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경기가 많아져요. 강팀과의 경기도 비기고, 결국에는 수원 삼성이 2위까지 뛰어오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니콜라우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기수의 쪽지 캡픽 1대2 수원 삼성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FC서울이 최근 공식 경기 9경기째 무승이거든요. 9경기째 3무 6패예요. 그래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지난 라운드 강원전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솔직히 양한빈 골키퍼의 PK 선방이 없었다면 아마 패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수원 삼성은 공수 탄탄함으로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 현 상황에서 뭐 분위기, 뭐 전력, 뭐 경기력 모든 걸 분석했을 시 원정팀 수원 삼성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일본 제1리그 FC 도쿄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네요. 일단 홈팀 FC 도쿄 리그에서 6승 3무 6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FC 도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올리베이라 선수 뭐 이번 시즌 7골 1도움 뭐 지난 뭐 간바 오사카전 1대0으로 승리했는데 간바 오사카전 경기 시작 1분 만에 리그 7호 폭발시켰어요. 반면에 산프레체 히로시마 리그에서 6승 6무 5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아사노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뭐 세레소 오사카전 1대2로 역전승했는데 그때 역전골 두 번째 역전골 기록한 아사노 선수예요.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요. 길수의 쪽집게 픽 보면 1대0 FC 도쿄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결론은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여전히 원정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상황. FC 도쿄는 지난 가시화전 지지난 가시화전을 이거 5대0 잘못됐네요. 이 가시화를 5대0으로 이겼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5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가시화를 5대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가시화전 대승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많이 준수해졌습니다. 그리고 FC 도쿄가요. 특히 전방에 이 FC 도쿄 같은 경우 올리베이라 선수랑 이 아다일톤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조인 만큼 제가 볼 때 FC 도쿄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일본 제1리그 빗셀 고베 대 사간토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빗셀 고베 리그에서 6승 6무 3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빗셀 고베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후루아시 선수 일본 국가대표 선수고요. 이번 시즌 9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뭐 두 팀 다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반면에 사간도스, 한국의 김명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사간도스죠. 굉장히 이번 시즌 잘하고 있어요. 최근 뭐 2시즌, 3시즌 봐도 사간도스가 거의 강등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시즌 3위까지, 이 김명희 감독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3위까지 지금 점프해 있는 사간도스, 리그에서 9승 3무 3패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사간도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야마시타 선수 이번 시즌 8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강적 가시마를 원정에서 이겼는데 가시마전 천금 같은 동점골 기록했던 야마시타 선수예요. 이번 시즌 8골 기록하고 있죠. 길수의 쪽집게 픽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뭐 사간도수가 공수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리그 3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나 이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는 이 이니에스타가 포진해 있는 이 빗셀고베의 미들진을 장악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 더군다나 최근 두 팀의 5번의 맞대결 고베가 4승 1무거든요. 빗셀고베가 4승 1무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일본 제1리그 도쿠시마 보르티스 대 쇼난 벨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도쿠시마 리그에서 5승 3무 8패 리그 13위 위치했고 도쿠시마 보르티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카키타 선수 이번 시즌 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우치다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이죠. 도쿠시마가 2부 리그에서 21승 8무 6패로 우승을 해서 이번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뭐 승격 시즌 치고는 뭐 중위권 뭐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반면에 쇼난 벨마레 리그에서 3승 6무 6패 리그 14위에 위치했고 쇼난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나고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지난 후쿠오카전 뭐 팀은 지긴 했지만 선취골 기록한 나고 선수였어요. 길수의 쪽집게 픽 보면 0대1 쇼난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결론은 뭐 도쿠시마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우치다의 공백이 조금 있는 상태. 더군다나 이 주중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 간바 오사카전을 하거든요.
도쿠시마가요. 그래서 이 도쿠시마가 이 목요일날 간바 오사카전 경기 후에 이틀 만에 이 쇼난을 또 만나요. 그래서 이틀 만에 경기, 좀 이틀 만에 쇼난 경기를 치rum으로 체력적 부담이 큰 매치업. 쇼난이 최근 도쿠시마를 상대로 3연승을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이고, 제가 볼 때 쇼난이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일본 J리그 트리나타 오이타 트리나타 대 아비스파 후쿠오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오이타 리그에서 2승 3무 9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오이타 트리니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나가사와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뭐 센다이한테 지긴 했지만 센다이저 한 골 기록한 나가사와 선수예요. 뭐 오이타 트리니타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노무라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후쿠오카 리그에서 8승 3무 4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브루노 멘데즈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 국적 선수예요.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뭐 지난 쇼난전 2대1 승리했는데 한 골 기록했고, 이 PK 실축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멘데즈 선수. 그래서 길수의 쪽집게픽 보면 1대2 후쿠오카의 한 골차 진땀승 예견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 오이타가 최근 리그컵 포함 5경기에서 단 1승도 없어요. 1승도 없을 만큼 극심하게 부진한 상황. 반면에 이 후쿠오카는 최근 리그컵 포함 4연승을 달리면서 쾌속 순항 중이죠. 특히 후쿠오카가 이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잘 뽑았어요. 이 오이타가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한 반면에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뭐 라이트백 살로몬손 선수 스웨덴 선수인데 이번 시즌 3골 4도움, 그리고 그롤리 선수 브라질 선수인데 중앙센터백, 수비 엄청 잘하죠. 준수한 수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방에 브루노 멘데스 선수 브라질 선수인데 이번 시즌 3골, 굉장히 그 외국인 선수를 바탕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였죠. 2부 리그 2위 기록했죠. 후쿠오카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1승 6무 8패 리그 2위로 이번 시즌 1부 리그 승격했는데, 이 강등 후보 1순위다 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발판으로 지금 리그 5위까지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후쿠오카의 절대적 우위 매치비합에 제가 볼 때는 후쿠오카가 괜히 리그 5위에 있는 거 아니겠죠. 8승이나 쓸어 담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수의 쪽집게픽 1대2 승리 예견한 거하고 같이 후쿠오카의 공세 속에 후쿠오카의 한 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K리그 대구FC 대 강원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구FC 리그에서 8승 5무 4패 리그 4위에 위치했고, 대구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에드가 선수 이번 시즌 4골 3도움. 이 알토란 같은 활약이에요. 이 대구FC가 이 연승 행지의 첫 그 발판, 연승 행진 시작할 때도 거의 에드가 선수가 골을 넣어서 연승을 시작을 했고, 뭐 지지난 수원 삼성전도 1도움, 지난 뭐 전북 현대전도 1도움, 전북 현대는 세지냐 선수 결승골 어시스트 했죠. 이 알토란 같은 활약 에드가 선수예요. 뭐 대구FC 같은 경우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반면에 강원FC 리그에서 3승 8무 6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실라디 선수 실라이 선수 이번 시즌 2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실라이 선수 지난 FC 서울전 후반 45분 PK를 얻는데 이 PK를 실축하죠. 실라이 선수가 못찬 것보다는 양한빈 골키퍼, 서울의 양한빈 골키퍼가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이 PK 실축은 좀 크나큰 아쉬움이 있었던 지난 FC 서울전이었고, 길수의 쪽집게픽 2대1 대구의 승리 예견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결론은 강원FC 같은 경우에 여전히 핵심 공격수 고무열 선수, 핵심 공격수 조재환 선수, 주전 핵심 수비수 임채민 선수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죠. 뭐 고무열 선수랑 임채민 선수는 뭐 6월달 그러니까 그 A매치 구간 끝나고 나서도 복귀할지 솔직히 지금 미정인 상황이에요. 강원FC는 좀 치명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 대구FC가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무려 7승이거든요. 7승 1무예요. 7승을 쓸어 담으며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강원FC가 현재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온전치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가 볼 때 홈팀 대구FC가 한 골차 진땀승을 거두고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일본 제1리그 간바 오사카 대 요코하마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간바 오사카 리그에서 1승 4무 7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간바 오사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우사미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고 야, 이 우사미 선수 뭐 과거 뭐 분데스리가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바이에른 미넨, 뭐 아우쿠스부르크, 뭐 디스엘도르프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 우사미 선수죠. 이 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주세종, 김영권 선수가 속해 있는 간바 오사카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노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김영권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네요. 그리고 핵심 수비수 후지하루 선수도 빠졌네요. 부상으로. 에이, 간바 오사카가 19위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볼 때 간바 오사카가 강등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력이 뭐 부상 선수 들어오고 그러면 솔직히 뭐 강등될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 뭐 J리그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가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아직 간바 오사카가 많이 치르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요코하마 FC 리그에서 1승 3무 11패 리그 22 최하위네요.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요코하마 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핀헤이로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2골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가와사키전 팀은 3대1로 졌지만 한 골 추가했어요.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사이토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실수의 쪼찌개픽 보면 1대1 무승부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이 간바 오사카가 최근 리그 4연패를 당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요코하마 FC도 부진하긴 매 한 가지이나 간바 오사카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영권, 후지하로가 모두 이탈해 있는 수비진에 여전히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요코하마 FC가 제가 볼 땐 골을 넣고 접전 끝에 무승부 예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일본 제1리그 우라와레즈 대 나고야 그랜퍼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우라와레즈 리그에서 8승 2무 5패 그리고 6위에 위치했고 우라와레즈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타나카 선수 이번 시즌 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우라가 뭐 지난 라운드 2대0 고베 상대로 2대0 홈승 거뒀는데 빗셀 고베전 선취골 기록한 타나카 선수예요.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을 얻고요. 반면에 나고야 그랜퍼스 뭐 현재 인천에서 뛰고 있는 오재석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팀이죠. 나고야 그랜퍼스 리그에서 11승 3무 4패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나고야 그랜퍼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6골 1도움 뭐 팀 내 최다골이죠. 6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공격수 카나자키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마루야마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길수의 쪽집게픽 보면 2대1 우라와레즈의 한 골차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우라와레즈가 최근 리그컵 포함 4연승이거든요. 4연승의 초강세인 상황. 무엇보다 지난해 노르웨이 득점왕 출신이죠. 이 융커 덴마크 국적 선수의 이 융커 선수가 이 우라와레즈의 이 팀에 제대로 녹아들었어요. 3경기 연속골이죠 아마 지금. 팀에 제대로 녹아들었다는 점이 우라와레즈의 향후 상승 조짐을 예상케 하는 부분. 최근 뭐 나고야 그랜퍼스가 원정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기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라와레즈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홈팀 우라와레즈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일본 제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가시마 엔털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가와사키 리그에서 15승 3무 무패예요. 무패. 지난해도 가와사키가 거의 뭐 적수가 없이 우승했는데 이번 시즌도 적수가 없어요. 15승 3무 무패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고 가와사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다미양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10골 이번 시즌 10골 7도움 기록하고 있어요. 10골은 득점 랭킹 공동 2위죠. 요코하마 마리너스의 오나이유 선수가 공동 2위. 7도움은 도움 순위 1위예요.
이 공격진이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엄청 올리고 있는 담양 선수예요. 반면에 가시마 엔틀러스 리그에서 7승 3무 5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가시마 엔틀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도희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지난 경기 뭐 사간도스한테 1대2 역전패 당했는데 이 사간도스전 1도움 추가했네요. 도희 선수. 마츠무라 선수 골에 도움 기록했죠. 뭐 길수의 쪽집게 픽 보면 1대0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현재 J리그에서 이 가와사키의 적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가시마 엔틀러스로서는 이 팀의 주포인 에베랄드 선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에베랄드 선수 빠져 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일라노 선수 그리고 이즈미 선수도 부상으로 다 이탈해 있어요. 이런 뭐 에베랄드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주축 자원들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가시마가 이 가와사키 원정에서 골을 넣는 데는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와사키가 만약 골을 넣는다면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K리그 포항 스틸러스 대 광주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6승 6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포항 스틸러스의 키플레이어 윙어 임상엽 선수. 임상엽 선수 굉장해요.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지지난 뭐 수원FC전 해트트릭 기록했죠.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수 권한규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이거 좀 크네요. 뭐 신광훈 선수도 빠져있고 그랜트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이 수비진에 좀 뭐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결정타가 있는 좀 포항 스틸러스의 상황이고, 반면에 광주 FC 리그에서 4승 2무 11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고, 광주 FC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헤이스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3도움 브라질 국제 선수고, 뭐 지난 수원 삼성전 PK골로 리그 첫 골 마수거리골 기록했네요. 광주 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펠리페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이 뭐 서정원 감독이 있는 뭐 청두 중국의 2부 리그 청도를 이적을 했기 때문에 펠리페 선수 이제 이탈해 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찬동 선수 부상, 김종우 선수는 복귀를 했죠. 주전 핵심 수비수 이함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길수의 쪽집게 픽 2대1 포항 스틸러스 승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광주가 최근 리그 6경기 1무 5패예요. 1무 5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 광주로서는 이 수비진이 흔들리는 데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공격진에 펠리페 선수가 이탈해 있고, 이 엄원상 선수가 복귀는 했는데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송승민 선수는 뭐 전방에 세우고 하는데, 이 골을 넣기에는 뭐 지난 뭐 라운드 뭐 3골은 뽑았지만 일단 골을 넣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광주다 보여지고, 뭐 포항의 이 송민규나 아니면 임상엽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괜찮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골을 넣는다면 그대로 포항이 승기를 잡고 끝날 것이 유력해 보이는 경기예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최근 포항은 광주를 상대로 19번 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을 정도로 13승 6무거든요. 없을 정도로 포항이 광주 킬러죠.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포항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축구 20패 2021년 23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